네, 안녕하셨습니까. 3월 9일 일요일 조성실 훅 진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난데없이 문안 인사를 드린 것은 어제 하도 괴이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거기에 화답을 해서 즉시 항고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석방지휘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거 뭐 언뜻 보기에는 검찰과 법원이 이거 짰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잖아요.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에 법원과 검찰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예컨대 검찰권 행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 검찰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끔 이런 그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늘 그런 식이었어요. 검찰이 법원의 어떤 그런 판단 결정에 대해서 이게 검찰의 이익에 반한다, 또는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뭐 반드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재판 때 법원이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유죄 의견을 당연히 기소했을 거 아니에요? 형사재판이니까. 그런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그러면 그 무죄 내용이 뭐 타당하냐 이걸 떠나서 검찰은 일단 항소를 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형사소송법에 절차를 보장해 놨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검찰이 이번에 즉시 항고를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했으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풀려날 수도 없고, 또 고등법원에서 중앙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법원이 사고를 치고 검찰이 거기에 뭐 한술 더 뜬 셈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검찰을 비난을 합니다. 엊그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만 해도 검찰의 잘못 또는 실수에 분통을 터뜨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검찰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의 산수 실력을 조롱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법원이 이 사태 원인이 검찰에 있다, 검찰이 구속기간 산정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의 책임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제 그걸 조금 바로잡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니까 이건 뭐 역시 검찰 해체해야 되는구나, 막 이제 이런 비난 여론이 들끓는 거죠. 자, 그렇긴 해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검찰에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태의 책임은 법원이 져야 됩니다. 그 다음이 검찰이고요. 법원이 평소 안 하던 일, 이상한 짓을 한 게 맞아요. 검찰이 실수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이 사태의 발단이고 원인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팀, 그동안 내란 수사를 나름 열심히 해왔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지휘부하고 이 수사팀하고 크게 그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보기엔 그 충분히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구속기간 산정을 날짜로 해왔거든요. 일수. 이게 관행이었고, 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규정에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법원이 이번에 이걸 시간으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건데, 아마 지금 전국에 구속된 피의자들이 윤 대통령의 기준을 우리도 거기에 맞춰달라, 이렇게 아마 줄 소송을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경찰과 검찰의 구속 수사 기간은 각 10일입니다. 자, 이게 뭐 불구속 수사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일단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인데, 여기에 이제 검찰은 필요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0일간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피의자가 이제 그렇게 기소가 되면 또 구속기간이 또 늘어납니다. 피고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법원 기준으로 해서 구속기간이 이제 2개월로 늘어나고, 또 신급마다 1심, 2심, 3심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신급마다 6개월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이제 원칙이고, 실제로는
수사기관에 발생하는 이런저런 변수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변수가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이 법원이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면 그 기간에 검찰이 피의자를 불러다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빼주는 거예요. 구속기간에서. 그래서 추가로 그 기간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니까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수는 없고, 뭐 이게 사실 피의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한 그런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죠. 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 1월 17일까지 체포 적부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해서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1월 17일 오후부터 1월 19일 새벽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대로 1월 19일 새벽 3시가 다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때 뭐 서부지방법원 아주 뭐 폭동 사태가 거의 일어났잖아요. 자, 공수처가 1월 23일 날 이제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깁니다. 그리고 3일 뒤인 1월 26일 오후 6시 50분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를 했습니다. 자, 아무런 변수가 없다면은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은 1월 24일 자정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제 경찰이 1차 수사를 할 때는 법원이 검찰의 추가 수사 기간 요청을 대부분 받아줍니다. 근데 이번에 1차 수사는 공수처가 맡았단 말이죠. 법원 판단은 공수처는 경찰과 다르다. 검찰하고 대등한 그런 독립적인 수사기관인데 검찰이 니들이 왜 또 추가 수사를 하냐. 이러면서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러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걸. 검찰이 거기에 불복해서 또 한 번 요청을 했는데 또 기각을 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일이 꼬인 건데요. 자, 그래서 검찰이 이제 부랴부랴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또 기소를 안 하죠. 자, 여기 날짜를 보면 1월 23일 날 넘겨받아서 그 다음 날, 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면 1월 24일, 1월 5일, 늦어도 1월 25일까지만 기소를 했어도 법원에 이런 빌미를 안 줬을 텐데, 그 또 한 번 요청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월 26일에는 검찰총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전국 고검장, 지검장 뭐 회의를 열고 뭐 고민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또 한나절 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더 기소 시점이 늦어진 거예요.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3일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날수로는요, 일수로는 그 3일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구속 기간은 1월 27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1월 15일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인신이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속 기간은 카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흘에 3일이 또 붙었기 때문에 1월 24일 더하기 3일에서 1월 27일. 그래서 검찰 계산으로는 그 전에만 기소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법원은 여기에 평소 안 하던 시간 계산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 시간이 33분 7분이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검찰 계산과는 달리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9시간 45분이 지나서 기소를 한 셈이고 그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셈입니다. 자, 어떤 계산법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 긍정적으로 볼 면도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고요.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소법 취지에도 부합하죠. 또 법원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소법을 잘 살펴보면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뭐 맞지 않지만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검찰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자, 형사소송법 201조 2항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1조 2항.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이런 제목의 조항인데요. 그 201조 27항에 보면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202조 및 203조 적용이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202조, 203조는 구속수사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까 그 경찰과 검찰이 각각 10일씩 그 수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구속기간에 이것은 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피의자 신문 그 기간은. 근데 여기 보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접수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반환한 날까지, 분명히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없어요. 정말 제가 형사소송법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아유, 안 나오더라고요. 응? 판사 정말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그간에 좀 이런 부분이 논란은 되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피의자한테는 좀 불리하다. 왜냐하면 실제 시간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안 되는데. 자, 이번 윤 대통령도 볼까요?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보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1월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1월 19일 새벽 2시 53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시간으로는 33시간 7분입니다. 이게 뭐 날로 하면 하루 24시간이니까 하루하고 한 9시간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간에 검찰 계산법대로 하면 3일로 이것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피의자한테는 불리한 거죠. 왜? 실제로는 하루 반 정도, 하루 반도 안 되죠. 하루 반도 안 되는 기간에 피의자 신문을 받은 건데, 그 기간이 그만큼 걸린 건데, 그것을 나중에 3일을 추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어 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시점에 이제 그걸 들이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체포 적부심 기간도 빼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그 기간에 피의자 조사를 못하니까 이것도 빼야 된다, 구속기간에서. 근데 법원은 또 여기에 대해서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 뭐 이런 취지로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검찰 주장이 억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214조 13항 보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라는 조항인데요. 법원이, 여기 보면 법원이 피의자 신문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해서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자,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니까 시간을 언급한 조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검찰 주장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 시로부터 계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이게 형사소송법 66조 기간의 계산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은 이제 수사기간이 아니고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그런 조항인데요. 충분히 준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하루 반도 안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 사례만 봐도 그 피의자 신문 기간이요. 근데 이제 3일을 덧붙이니까 피의자 처지에서 이제 부당한 면이 있는데, 그런 점으로 보면 이번에 지기현 판사의 결정이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또 형사소송법 규정을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는 창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관행을 또 격파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은 그 결정이 위법 소지가 있는 데다가 그 첫 수혜 대상이 하필이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에서 이걸 법원의 선의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 중독자인 한 망상가의 초현실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놀라 밤잠을 설쳤던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들이댄 셈입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뜻은
뭐 좋아 보여요. 일리도 있고요. 그렇긴 해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법과 간행을 그렇게 무리하게 뒤집으면서까지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은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뭐 상식과 합리의 틀에서도 벗어나고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지휘부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관련 판례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 내란죄 수사팀이 강력히 반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빈약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규정과 관례에도 맞지 않고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과거 검찰의 공식 입장과도 다릅니다. 헌재 판례는 구속 집행 정지에 관한 것이기에 참고할 내용이지 꼭 따라야 할 지침도 아닙니다. 상급 법원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검찰 공식 입장에는 항고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 정반대로 제가 보기에는 상급 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까봐 아예 싹을 자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마저 들 지경입니다. 물론 구속 취소와 내란죄 재판, 탄핵 심판은 별개입니다. 탄핵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극우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윤 대통령이 풀려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에 불리하고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수 우파 진영에 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구심점이 된다면 중도층 민심이 급격히 반대쪽으로 쏠릴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중도층 일부에서 뭐 항상 이 캐스팅 보트를 중도층이 쥐고 있으니까요. 여당의 구심점이 된다,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류가 된다, 이러면은 아마 뭐 기세는 올라갈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대선 본선에 가서 그것은 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대 피해자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될 거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표가 어차피 야당 쪽에서 나올 것도 아니고 결국 여당 쪽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찍혀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의 거센 공격과 비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질 테고, 그 분위기는 아마 국민의힘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고,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역사적인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현직 대통령이 갇혀있는 것과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은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계속하느냐 마느냐도 또 이제 논란거리가 될 텐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진짜 제2계엄을 선포한다. 예. 이거는 뭐 진짜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근데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뭐 지난번 비상계엄도 뭐 저희가 뭐 그 누구도 상상을 못 했잖아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자, 제2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이번 석방에 공을 세웠던 그런 판검사들, 뭐 무사하겠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보상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뭐 참 씁쓸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주에 탄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뭐 역사적인 순리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정의에도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속상하고 많이 화가 났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성시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식의 훅!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